누군가를 위해 이렇게 설레면서 요리한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네. 이제 된 거 같아. 벌써 5시 40분이네. 그 스마트한 아저씨 오게 되면 이제 내 짧았던 자유도 끝나버리겠네. 너무 쫄지 말자고. 설마 송지수 걔네 집 안으로 들어간다고 사람 죽이게 하겠어. 남석 씨 왔나 보다. 근데 내가 강철 씨도 아닌데 왜 이렇게 초조하고 긴장이 되는 걸까? 유진 씨,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오는 길에 집 앞에서 호텔 씨 만나게 돼서 같이 오게 되었네요. 남석 씨, 그럼 저녁 식사는 이야기한 후에 하시겠어요? 저는 아무 때나 괜찮습니다. 강철 씨는 어떠세요? 저는 먼저 중요한 이야기 한 후에 식사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너무 궁금해서 밥이 목으로 안 넘어갈 것 같거든요. 하긴 내가 강철이라도 밥이 안 먹히긴 할 것 같아. 불쌍한 강철이. 그럼 이야기 끝낸 후에 다 같이 식사하는 걸로 알고 있을게요. 그럼 모두 잠시만 앉아보시겠어요? 제가 그동안 강철 씨와 성과 이름이 동일한 인물을 업체에 수소문에 소구하느라 굉장히 정신이 없었습니다. 근데 성과 이름뿐만 아니라 나이도 비슷해야 하지 않을까요? 호태 씨 말이 맞습니다. 업체에 의뢰해서 서울과 경기 지역 전체를 뒤진 결과 윤강철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은 총 150명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중에 강철 씨와 동일한 나이인 사람은 단 2명뿐이었습니다.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과 뭔가 이야기나 보상이 제공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쉽게 동의하지 않을 것 같은 거요. 유진 씨 말씀이 맞습니다. 그 두 사람 중 한 명은 현재 실종 상태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종된 윤강철이라는 사람의 친누나와 만나서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고 명의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받았습니다. 근데 실종된 상태의 사람이 사회적 활동을 하게 되면 흔적이나마 경찰이 알게 되지 않을까요? 그 실종된 윤강철이라는 사람의 친누나가 자기 동생이 귀가했다는 조치를 취하고 실종 신고를 취소했으니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그런 세세한 부분들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도록 계산하여 처리해 두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정말 미치고 환장하겠네. 저 스마트한 아저씨는 그냥 자기가 진행하려고 마음먹으면 계획대로 척척 진행하나 보네. 정말 빈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 그럼 오늘 말씀하실 중요한 이야기라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저 지금 숨막혀 미치겠거든요. 송지수와 바로 결혼하면 되는 건가요? 결혼까지 가기 위해선 약간의 시간을 두어야 할 겁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 사람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강철 씨의 장인 될 사람은 검사로 오랜 기간 재직하다가 현재는 변호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 만만하게 보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집안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제가 전에 드린 말씀 기억하시죠? 네, 전에 말씀하신 거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쉽지 않겠지만 그 집 안으로 들어가서 무조건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도록 하세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연기하라는 말씀입니다. 호랑이를 잡아야 하니까 호랑이 굴로 들어가라는 말이군요. 저도 이제 마음이 준비는 되었으니 명령만 내려주신다면 몽둥이라도 하나 들고 호랑이 때려잡으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강철이가 저렇게 멋있어 보이는 건 처음인데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강철이라면 잘 해낼 거야. 강철 씨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든든한걸요? 바로 그 집 안으로 들어가서 무릎 꿇고 싹싹 빌면 되나요? 아니요. 그렇게 하는 것보단 송지수에게 먼저 접근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전에 강철 씨에게 들은 바론 송지수는 아직 강철 씨에 대한 미련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이 보이니까 그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송지수에게 접근해서 완전한 강철 씨 편으로 만드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송지수의 뒷배를 확실하게 얻은 후에 그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게 순리 같아 보이네요. 송지수에게 먼저 접근하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한 매뉴얼까지 있나요? 구체적인 매뉴얼 같은 건 없습니다. 거기부턴 강철 씨의 몫입니다. 만일 송지수에게 접근하는 일이 실패로 결론난다면 그 집안을 무너뜨리는 여러 방법 중 강철 씨에 대한 패는 버려지게 될 겁니다. 그럼 저와 계약했던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모든 내용이 무효가 된다는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건 계약 내용을 시행할 수 없게 된 상황에 해당하거든요. 그리고 강철 씨가 송지수에게 접근하는 것조차 실패하게 된다면 오히려 우리 모두에게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계획에서 강철 씨를 배제시키는 게 최선의 선택이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너무 서운한 마음은 갖지 마세요. 그게 냉정한 사파리에서 살아남아 승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테니까요. 자신 있으신 거죠, 강철 씨? 작은 문제 하나만 생기더라도 전체 계획의 차질을 빚을 수 있으니 저런 결정을 내리는 것 같아. 버피도 선생님은 정말 냉정한 완벽주의자로 보여. 저렇게 치밀하니까 그 살아남기 힘들다는 미국 주식시장에서 성공한 펀드 매니저로 이름을 알린 건가 봐. 아, 이 스마트한 아저씨 정말 칼같이 냉정하네. 그냥 도움안 되면 버린다는 말을 대놓고 하다니. 얼렁설렁 대충해서 큰 돈 만질 수 있을 것 같아 기대에 부풀었었는데 허설프게 했다가는 그냥 낙동강으리 알되게 생겨버렸는걸. 역시 세상엔 공짜가 없나 보네. 이 일 하기 위해선 목숨 걸고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계획에 차질 없도록 제가 첫 테이프는 잘 끊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이가 잘 해냈으면 좋겠어. 우리 모두가 한 배를 탄 운명이잖아. 좋습니다. 그럼 강철 씨가 송지수를 완전한 강철 씨 편으로 포섭하는 기간은 지금 이 시간부터 딱 72시간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시간이라고요? 그럼 딱 3일 준다는 말인가요?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너무 부족해. 오늘부터라도 바로 작업 들어가야 할 것 같아 보여.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저 스마트한 아저씨 보란듯이 멋지게 해내고 싶은 승부욕이 생기는 걸. 알겠습니다. 문제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송지수 동태를 살핀 바론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 매일 출근하고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도록 하세요. 실패하는 순간 강철 씨는 우리 계획에서 완전히 배제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알았다고요. 저 아저씨는 정말 사람 미치도록 부담되게 만드네. 그냥 군대 한 번 더 다녀온다는 마음가짐 가지고 택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럼 말씀하신다는 중요한 이야기는 전부 다 하신 거죠? 강철 씨에 관한 이야기는 모두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72시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 머릿속에 단단히 입력해두었습니다. 남석 씨, 중요한 이야기 모두 끝난 거면 이제 저녁 식사 함께 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럼 그렇게 할까요? 강철 씨와 호태 씨도 배고프셨을 텐데 같이 식사하시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밥이 넘어가질 않을 것 같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72시간뿐이어서 송지수를 만나봐야겠어. 지금이 6시 30분이니까 송지수는 아직 카페에서 퇴근하진 않았겠지. 임신한 상태니 알바에게 가게 맡겨놓고 일찍 퇴근했을 수도 있지만 일단 여기서 발만 동동 구를 수 없으니 한번 가보기라도 해야 할 것 같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생각보다 너무 부족해. 하지만 한번 목숨 걸고 해보자고. 강철 씨, 왜 그렇게 표정이 어두워요? 송지수 때문에 신경 쓰여서 그러신 거죠? 네, 맞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식사 자리에서 잠시 실례하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강철 씨? 김치찌개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밥 먹었다가는 체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송지수에게 잠깐 들릴 생각입니다. 오늘 바로 만나지 못하더라도 분위기 파악이라도 해보려고 합니다. 옛날에 세종대왕님이 그러셨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라고. 그거 세종대왕님이 한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이순신 장군님이 한 말씀으로 알고 있는데. 세종대왕님 맞대도요. 두 분 모두 헷갈리신 것 같은걸요. 그 말은 손무라는 사람이 지은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입니다. 아 맞다. 손자병법. 일단 지금은 손자든 손녀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신경 쓰지 마시고 식사들 맛있게 하세요. 강철 씨, 너무 급하게 서두르시는 거 아닌가요? 강철아, 그러다 실수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정말 괜찮겠어? 자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강철 씨. 저는 강철 씨가 잘 해내실 거라고 믿으니 조심해서 다녀오도록 하세요. 유진 씨와 호태 씨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 저 스마트한 아저씨는 밥 먹고 가라는 말도 안 하네. 정말 냉정한 사람 같아. 그럼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강철 씨. 강철아, 혹시라도 급한 도움 필요하면 나한테 꼭 연락 줘. 알았지? 고마워요, 호태형. 그럼 저 나가보겠습니다. 참, 호태형 혹시 별채 양복 있나요? 그렇긴 한데 왜? 혹시라도 송지수와 마주칠 수도 있으니 거지같이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때 스마트한 아저씨와 말하길 제 컨셉이 부잣집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하긴 지금 네 모습으로 갔다가 그 여자 마주치기라도 하면 답이 없을 것 같긴 하네. 별채 옷장에 보면 얘 양복 있을 거야. 그리고 형차 키도 빌려주세요. 양복 입고 스쿠터 타고 갈 수는 없잖아요. 알았어. 대신 사고 내면 안 되는 거 알지? 운전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가 사모님 처음 만나게 된 것도 대리운전 기사로 알바하다 놈한 거니까요. 어떻게든 해보자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했잖아. 남석 씨, 아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강철 씨 저렇게 보내도 괜찮을까요? 자꾸 신경이 쓰이네요.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강철 씨에게 송지수와 결혼해야 한다고 말한 거 기억하시죠? 물론이죠. 만일 강철 씨가 우리가 진행하려는 일에 진심이라면 결혼에 관한 내용을 미리 전달받은 강철 씨는 본인 스스로 많은 생각과 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강철 씨가 아직 미련이 많이 남은 송지수를 자기 편으로 만드는데 실패할 확률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강철 씨가 우리가 하려는 일을 단순한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 반대의 상황이 생길 겁니다. 그럼 사모님과 우리 모두가 위험해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철 씨와 유진 씨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니까 만일 강철 씨가 실패하게 된다면 버리는 패로 잘라내면 될 뿐입니다. 제가 강철 씨에게 굳이 72시간이라는 시간을 준 이유는 강철 씨의 진심을 테스트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이번 일을 진심으로 대하지 않거나 배신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는 두 분 모두 아실 겁니다. 저 스마트한 아저씨는 마치 나에게 보이지 않는 과제를 던져주는 것 같아. 항상 내 머릿속을 복잡하게 흔들어 놓는다고. 하지만 이번 일은 내가 전부터 머릿속으로 반복해서 시뮬레이션 해왔으니 그대로 진행하면 될 것 같아. 송지수가 카페에 아직 있었으면 좋겠어. 더 가까이 가는 건 위험할 수도 있으니 차는 이쯤에 세우고 동태를 살펴보자. 아직 카페에 불이 켜져 있어. 이제 날 위한 주사위는 던져진 것 같으니 더 이상 도망가지 말고 내가 맡은 임무를 완벽히 수행해보자. 이까진 일에 쫄면 세상에서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을 거야. 쫄지마 윤강철. 넌 할 수 있어.